이런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고 사실은 지지자들뿐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우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 매체들도 네. 사실 독설 같은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전 영남대 교수로 TV조선 보도 고문으로 자신을 이제 지칭하고 있는 김영수 고문이 오늘자 조선일보에 국민의힘 망해야 산다는 제목의 칼럼을 세더라고요, 게재했는데 진짜. 이런 현상들은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스스로 이제 자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갈 때까지 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생각해 보면요, 최고위원회에서 해결 안 되는 걸 의총에 또 주제로 던진 것도 우스워요. 갈등이 더 커지죠. 이걸 또 만약에 당원 투표로 던지면 더 커질 겁니다. 그럼 갈라서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같은 당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사실 이거는 따져보자면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 만들었던 유승민, 김무성 등 바른미래당입니까? 그분들이 돌아간 것 자체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네. 그때부터 잘못됐고 이미 그 한국에서 보수당 내에 극우 세력이 그때부터 싹트기 시작했던 거고 그때 그 제3지대에서 바른미래당이 성공해서 보수의 새 판을 짰어야 되는데 그 실패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합리적 보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극우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봅니다. 우리 장수환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언론에 대한 좀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고 실제 이제 보수지 기자들도 친분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보수지 기자들이 최근에 국민의힘을 보는 관점 좀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까? 힘들대요. 아 힘들다. 최고위원 회의 딱 들어가가지고 막 워딩을 치고 있는 게 너무 힘들대. 저런 햇소리를 내가 계속 듣고 이걸 기사화 써야 된다라는 게 너무 듣는 것 자체가 힘들고 이걸 기사화하는 것도 내 역할이 참 처량하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단히 좀 보수적인 당연히 그렇겠죠. 성향의 뭐 언론사 기자들도 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봐도 지금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아니죠. 어떻게 저게 정상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장동혁 정치인이잖아요. 그럼 정치로 갈등을 풀어 나가야 돼요. 근데 한동훈 너 싫어 쟤. 와, 저 사람 이제 나의 경쟁자 될 수 있으니까 쫓아버려야지. 그래서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서 징계해버리고 내쫓아버리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랑 다른 얘기를 해? 나의 반대편에 서 있어? 그러면은 내가 대화하고 설득하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할 거 양보하고 얻어낼 거 얻어내고 그렇게 해서 진영을 더 단단하고 더 크게 하는 게 당대표 정치인이 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냥 발로 차버려요. 민주당이 부러운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아 민주당이 부러운 지점. 이현주 최고가 정청래 대표 옆에서 당신 말이야 태양 두 개인데 막 삿대질하고 너 말이야 지금 심판해야 돼. 뭐 어떻게 이거 지금 사퇴 진퇴 여부를 우리가 해야 돼. 그러고 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어제 보니까 본회의장 안에 맨 뒷자리에서 둘이 막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게 정치인 거예요. 밥을 좋은 걸 샀거든. 장어 같은 거. 아 시원하게. 근데 어제 딱 그거 보고 몸보신되는 거로다가. 나 그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사람들은 싸우고 갈등 분열 있더라도 일단은 얘기를 하는구나 서로. 네. 얘기를 하면은 서로 오해했던 부분 풀 수 있고요. 또한 내가 뭐 양보하고 아니면 저쪽에서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되잖아요. 그거 하라고 정치의 본질은 대화 타협 조정이라고 우리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선일보 논설 뭐 칼럼위원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국민의힘 너 제발 망해라. 니들 정신 못 차렸다. 이게 말이 돼요? 윤건희 부부가 얼마나 해괴망측한 일을 했는지 재판을 통해서 지금 많이 밝혀졌는데 있는데. 전환길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장동혁 너 윤석열하고 결별하면 내가 널 버릴 거야. 막 고성국은 야 이제 한동훈 배현진 다 징계해라. 전두환 사진 걸어라. 이 XX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게 장성철 소장 탓이라고 생각해요. 왜 나야 또 왜? 왜 그렇게 비교됩니까? 아니 장성철 소장이 이른바 괜찮은 그 정치인들 키워내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네트워크화 해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스타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보수의 새싹을. 네, 본인이 스타가 되는데 바빠가지고 본인이 앞장서서 싸우지만 본인이 앞장서서 싸우는 게 여론의 반향을 일으키지만은 국민의힘 내에 세력을 형성하지는 못하거든요. 아니 저는 방금 전에도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고성국 TV를 우연히 보다가 전한길 씨가 출연했는데 이 두 분의 대화 속에서
조중동을 완전히 단층을 그어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은 편으로 생각 안 하는 대화를 하는 걸 보면서 언론이 사실 진영을 타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까지 확 분열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네. 한몫 잡자. 전 그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 더 더해서 요즘에 이제 보수 패널들이 나가서 국민의힘이 고장났다 이런 얘기를 네.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고성국하고 장동혁인데. 고장났다. 근데 이제 고성국이 앞에 있잖아요. 네. 고장났다니까. 그렇죠. 스피커가 더 센 것 같아요. 스승이에요, 전두환 스승. 얘기도 사실 아젠다를 던진 거잖아. 그것도. 스승이고 국민의힘에 지침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제 선도 넘어섰다. 저 사람들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아니면은 정치권에서 쫓아내야 된다? 막 그런 생각을 가졌던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 나가요.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던 당직도 내려놓고 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공정하다라고 해서 김재원 최고는 나 경북도지사 나갈 건데 경선 나갈 건데 나 최고위원 그만 안 둘 거야. 나 최고위원직 나 갖고 경선 나갈 거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예. 이런 정당이 되어버렸어요. 규정이 없어요, 그게? 규정 없어 여기는. 그럼 상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냥 상식이 없어진 거네. 상식은 그렇죠. 원래 없어. 민주당 다 버리고 나갔잖아 지금 보면은.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룰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김재원은 비공개회의 때 나에게 유리한 룰 해달라고 막 그럴 수 있는 거고 누구 컷오프 시키자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정당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고장난 거를 넘어서 가지고 완전히 뭐 못 쓸 지경이 돼버린 것 같아. 이거 고쳐 쓸 수도 없어. 이거. 고장 나고 그죠. 뭐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지? 장고 치고 신난다. 고쳐 쓸 수가 없어. 완전히 망가졌어. 그러니까 아까 소개했던 그 칼럼니스트 김영수 고문의 글에 이런 표현이 네. 나옵니다. 같은 편이라고 무조건 찍으면 안 된다. 그래야 보수 살고 나라도 산다. 이 얘기를 사실 과격하게 해석하면요. 2번 찍지 말라는 얘기가 그치, 되는 이번 거고 지방선거 때. 정말 더 과격하게 해석하면 네. 1번도 찍어보란 얘기를 들려요. 사실 심지어는 선거라는 게 어차피 양자 대결 아닙니까? 개혁신당을 찍으십시오. 아 개혁신당이 있었군요. 네. 깜빡했네요. 보니까. 그냥 네. 제 생각에는 1번이 한 90% 차지해서 우리가 두 자민당? 개로 나누겠습니다. 아. 자민당.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비후보 등록 17개 시도지사 시작이 됐는데 수도권에는요 민주당은 현역 의원 중에 나오겠다는 사람이 차고 넘치는데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 누구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나온다는 기사는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맞아요. 나온다고 내 이름 걸고 하겠다고 도전하겠다는 사람이 안 보여요. 없어요. 지금 뭐 유력하게 뭐 언급이 됐던 유승민 유승민 의원도 안 나온다고 안 하시죠. 나오신다고 지금 해서.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네. 안철수도 내가 왜 나가? 막 김문수 안 나온다고. 김은혜도 내가 왜 나가? 김민수 최고 나올 줄 알았더니 나는 부산에 재보궐 선거 있으면 나 부산 가려고 그러는데 아.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망한 정당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아무도 출마 안 하려는. 와 이렇게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 선거가 민주당에 사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장면이 연출된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뭐 현재 상황에서는 압도적인데 그래도 또 지켜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저렇게 또 서울 겸손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또 서울시장이, 경기도에 네. 영향을 미치는데 또 저기 우리 김종인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 저기 꼼수 대마왕 어르신들 나와서 등장하셔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또. 네. 그러니까 지금 일선에는 물론 지도부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은 뭐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간에 하나만 이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국민의힘에서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예. 대구 경북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구 경북만 수성하면 돼. 네. 네. 그냥 야. 뭐 부울경도 뭐 잘하면 이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부울경 지역에 있는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국민의힘 모습을 보고 네. 과연 지지를 할 것인가 막 좀 그런 생각이 들고 2018년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바른미래당이 있었잖아요. 바른미래당 그래가지고 보수 쪽 가는 표를 좀 뺏어 먹어가지고 네. 이제 부울경에서도 이제 완패를 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낫지 않겠냐 1대1 구도 아니냐 보수 결집하면 우리가 그래도 투표율이 낮으니까 이길 수 있다 계속 이런
여태까지 정치적인 문법과 맞지 않은 그런 생각의 회로를 돌리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영남에도 당원들이 극우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부끄러워서 이제 하러 나오지 않는 투표 투표 경향들이 자체가 생길 수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저희 정치적 함의가 뭘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봤는데요. 수도권보다 PK 겨냥한 거 아닌가? 아 부동산 이런 정책이 느낌이 PK를 경영했다. 굉장히 오. 들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런 겁니까? 실제로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게 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PK에서 가지고 있는 수도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상실감들, 부동산 문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러한 PK가 가지는 평등의식, 상대적으로 국토의 평등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야 그런 각도를 좀 과격하게 해석을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선거가 중요하겠지만은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 부산에서 이기는데도 방점을 찍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차피 이기는 곳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박진영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자리 안 주잖아요. 어차피 내 편이니까. 근데 장성철 소장은 조금만 도와줘도 크게 도와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하나만 보내줘도 아, 그렇죠. 네. 선물도 안 보내줘요. 근데 뭘 나도 완전히 껄쩍이야. 지금. 저는 근데 원장님의 방금 그 부동산 말씀이 저는 약간 머리를 딱 치고 지나가는 게 전국적으로 부동산 악성 미분양이 대구 경북에 몰려 있거든요. 많아요. 그래요? 네. 많은 근데 분량이? 많아요. 악성 미분양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투자용으로 이제 주거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수도권이나 서울 쪽에 매입을 해놓고 2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 많아요. 그 대구 경북 쪽에. 근데 서울 거 팔고 다시 그 돈으로 이 부동산 경기가 또 살아날 수도 있고 지방에 혹시나 이 투자용으로 봤을 때는 아니면 그 돈으로 이제 주가라든지 주식 시장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도 생각이 있으실 수 부산 있겠다. 가면요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아시아 최대 건물, 아시아 최초. 맞아요. 이게 예. 뭐냐면 부산 사람들 특징이 서울하고 경쟁해서 이기고 싶은 거야. 그 상승 욕망이. 그렇죠. 그리고 80년대 초반까지 부산이 서울보다 잘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아는 그 유명한 국제그룹 망하면서부터 이제 부산이 완전 망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새로운 희망도 좀 불어 넣어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질시감 서울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낸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변수라고 한다면은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지를 여기저기 재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받은 글을 정말로 많이 돌리던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봤어요. 뭐 대구에 뭐 수성감 얘기까지 하면서 그럴싸하게 이거 구문이에요. 제안을 구문. 하는데 구문이에요. 지난주부터 이제 좀 얘기했던 건데 지금은 어떤 게 이제 최신판이냐면 최신판. 네. 안 나가는 거를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안 나가는 게 최신판이다. 뭘 네. 안 나가요? 못 나가는 거지. 좀 저렇게 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렇게 거기다 또 상처를 해주지 말고 일단 차라리 반창고라도 차라리 좀 이제 오세훈 시장 편을 들어줄게. 바세린이라도 좀 발라주지 거기다가 예. 소금을 뿌려 진짜. 그래봤자 아니 저 정권을 지금 그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분이에요. 어차피 왜? 윤석열이 달고 왔다 흘리고 간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동훈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국민이 찍어서 됐고요. 윤석열 그럼 탄핵 국회에서 한동훈 안 들어도 150석 이상 넘었습니다. 아니 한동훈계 원내에 찬성 안 했으면 150석 이상 넘었습니다. 어떻게 탄핵 소추냐고 탄핵 200석 소추하겠네. 200. 그것도요. 제가 뒷조사 다 했거든요. 한대군교 6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비밀 투표를 어떻게 8살 영남의 중진들 중에 우기는 것 같아, 진짜. 뒤 한동훈계인데 나 저기 탄핵 찬성했다고 자수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전환기라고 똑같은 것 같아. 자기 뭐 BTS랑 뭐 비슷한 게 형도 뭐 다 한다고 본인이. 아니 근데 아까 하던 말 이어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의 최신판 근황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는 어떤 맥락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재보궐 선거 출마 프레임에 갇히면은 이거는 상당히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곤란해질 수 있다. 곤란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재보궐 선거 지역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재보궐 선거 나가가지고 어쨌든 국민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을 거야. 그래서 나 홀로 나가서 무소속으로 어려움을 뚫고 양당 이겨가지고 나 6월 달부터는 배지 달고 본인장 앉아 있을 거야.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은 본인이 당선이 안 될 만한 지역만 재보궐 선거가 시행이 돼. 안산, 계양, 뭐 이런데 평택, 군산.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데 안 위주로 되는데. 나와. 예. 본인은 이제 대구나 수성이나 아니면 부산의 뭐 북갑 뭐 그렇겠죠. 이런 데 나오면 내가 한번 내 인기를 한번 해볼까? 어쨌든 보수판이니까 네. 보수의 미래에 나를 선택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면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장동혁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저기 대구시장은 그냥 우리 최고에서 지명 이진숙 이러면 어떡할 거야. 대구시장을 지명. 네. 아니 뭐든지 할 사람들이에요. 싫어? 당원 투표로 결정해 그러면. 대구서 한동훈 절대 당선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지역민으로서의 또 입장은 좀 어떤 저 겁니까? 대구 출신이에요. 네. 대구에 뭐 국민의힘 성향에 이른바 좀 유지들 이런 사람들 물어보면요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다못해 중범죄 저지른 범죄자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 못한다. 이게 이제 대구 사람들 정서예요. 배신자는 장동혁입니다. 장동혁을 사무총장 시켜준 사람 누굽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장동혁을 수석 최고위원 만들어준 사람 누굽니까? 한동훈 당대표 아닙니까? 배신자는 장동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을 배신한 한동훈도 배신자고 한동훈을 배신한 장동혁도 배신자고 다 배신자지 뭐 그러면. 그러면은 배신해. 박준희 원장님은 윤석열한테 충성할 겁니까?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탄핵에 찬성해야 되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건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다고 얘기한 거를 배신자 프레임에 맞는 게 맞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고정때끼리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싸우는데 이런 민간인 보고 왜 자꾸 감론을 이야기해?